이번에 하는 이 모형학 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초중고 학생 일당 만들기 계획을 방금 이촉장 받으신 대로 하시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세 가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방법, 두 번째 교육 방법, 또 이 세 번째 교육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 이 2030년 시대, 즉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사회활동에 나갔을 2030년에 그 적합하게 하도록 하려면은 첫 번째 방법, 교과 공부만 위주로 하는 방법, 교과 중심의 창체를 일부 넣어서 하는 방법, 교과 중심의 창체 위주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3번 방법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현재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은 봉사활동과 교회 진로 체험이 약간 들어간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과 차이는 교내 봉사활동, 교내 진로 체험, 교회 봉사활동, 교회 진로 체험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정글의 밀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헤쳐나가야 될 정글의 밀림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진로를 택해서 직업을 가져야 될지, 또 시장이 월드마켓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국내에서 취직만 하면은 이 마켓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출생입니다. 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부양할 사람은 많고 부양을 해드릴 사람들은 많은데 부양할 사람은 적습니다. 평생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평생 직업 시대입니다. 이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 지금 4대 문제와 대처 방안에 보면은 인구 절벽 문제, 미래 무지 문제, 세계성 부지 문제, 인간성 빈양 문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인구 절벽 문제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학 정원도 미달하지요. 출생률도 급감하지요. 그다음에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도 소멸될 가능성이 있죠. 국민연금, 생명보험, 산업 기반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2030년까지 한 9년 남았는데 현존 직업의 7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초지능사회, 초연결사회, 초실감사회, 이렇게 초자가 다 붙은 사회로 가니까 얼마나 빠르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세계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드마켓입니다. 월드마켓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인간성 분열 문제입니다. 사람도 적게 태어나고 미래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성이 부족하다는 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 가지 문제에 다 적응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 4대 문제, 밀림에 정착이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밀림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근데 이 밀림을 돌파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 하고 본다면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일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의 알아서 공부를 해나가는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습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를 논의하기보다는 의심하기 때문에, 즉 머리 공부, 교과 공부만 오로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학원이나 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국영수등 교과학습만 할 게 아니라 봉사활동과 진로활동, 창체활동도 해야 되고 신체 체력 증진 활동도 해야 되고 소통과 협력과 조화 능력도 길러야 되는데, 이런 이 교과 공부 이것만 학원에 가서 하라고 하니까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즉 몸공부, 창체활동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것이죠. 봉사활동, 진로활동, 신체 체력 증진활동, 소통과 협력과 조화하는 능력, 이런 활동을 학생들은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부모가 모든 것을 교통정리해 주기 때문에 타인 의존성만 심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자녀의 학습 능력을 인정하고 학원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단과반 같은 데는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공부는 머리 공부만이 아니라 교과학습의 머리 공부도 해야 되지만 몸 공부도 굉장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 공부가 체험 활동인데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이 이제는 미래를 알아야 되겠다. 취업 여건과 대입 정보도 좀 정확하게 주야겠다. 창체활동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창체활동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시간을 애들에게 만들어주고 정보를 줘야 됩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이걸 하고 싶어도 정보를 모르니까 할 수가 없고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는 거죠. 또 2030 미래를 알아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매일 머리 공부 학원만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활동이 대학교에서 반영을 안 하니까 생활기록부에서 반영을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든지 또는 자기소개서가 대학 입시에서 채택이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 학생이 앞으로 이런 2030년 시대에 사회에 나갔을 때 적합하겠느냐, 소면서 고액 연봉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런 미래 상황을 알아가지고 역할이 인적자원 개발자, 휴먼 리소스 디벨로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런 어머니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우리 교육위원님들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초중고등학교 어머니든지 또는 초중고등학교 아버지든지 또는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든지를 만나면은 요 세 가지 표를 보여주고 세 가지 교육 방법을 보여주고 어느 방법이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2030년 취업했을 때 더 돈을 많이 벌까요? 고액 연봉자가 되려면 어느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그 많은 분들이 3번을 택하면 잘하셨습니다.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3번을 택하시려면 이 4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4대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돌파를 해야 됩니다. 4대 문제를 돌파하려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학습 능력을 인정하면서 학부모 역할이 인적자원 개발자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그분들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결론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능력을 기르도록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샤프론 봉사단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들어와야 되느냐? 아까 처음에 좋다고 생각했던 이 방법이 바로 학부모 샤프론을 들어와야 이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것은 바로 샤프론 중앙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샤프론 중앙회에서 입단할 한 회원들로 된 샤프론과 그 다음에 그 자녀 아이들에게 스마트 모형학 학습, 스마트폰 검색 학습, 디지털 봉사활동, 국제인맥 펜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진로 체험, 또 체험 중심 응용학습, 동아리 캠프, 리더십 훈련 이런 것들을 다 중앙회에서 연결을 해주면 학부모들이 알아가지고 애들에게 이걸 권장해 줘야 됩니다. 그 애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또 정보를 알아도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교육 자원봉사를 섬에서 어머니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자원봉사 분야는 진행 도우미도 해줘야 되고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현장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역할인데 어머니들이
학부모 봉사단에 학교단이나 또는 지역단에 가입하셔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방향 이것을 애들에게 홍보해주고 그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현장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그러면 학생들은 스마트 모형학 학습을 하게 되죠.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진로체험 활동도 잘하게 되고 봉사활동도 잘하게 되고 미래의 꿈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이뿐이 아니라 샤프론에 가입하게 되면은 샤프론 중앙에서 제공해주는 전문가 집단에 또는 산업체에 이런 현장 이런 데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일당백 고액 연봉자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중심 응용학습. 이 체험 중심 학습이 역할 연기인데 굉장히 이것은 샤프론 중앙회에서 해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은 3분 스피치입니다. 그리고 앞에 표로 보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체험 중심 응용학습. 그래서 이 내용이 이것만 갖고도 7개의 프로그램인데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여기서 7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이 7개의 이것만 해도 충분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전부 3분 스피치인데요. 줌으로 하는 겁니다. 위로 격려자 체험활동, 나의 다짐 체험활동, 국회의원 체험활동, 지방의원 체험활동, 외교부 장관 체험활동, 인성지능 주창자 역할, 정책 제안자 역할 이렇게 7가지입니다. 상장을 전부 영어로 줍니다. 킹 세종 어워드, 손병희 어워드, 윈스턴 처칠 어워드, 토마스 제퍼슨 어워드, 우탄트 어워드, 이태계 어워드, 이율곡 어워드. 그래서 왜 이게 상장을 이렇게 영어로 주느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가 전부 영어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써놔야 윈스턴 처칠 어워드, 윈스턴 처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보게 됩니다. 국내인이 됐건 외국 회사가 됐건 어떻게 해서 윈스턴 처칠을 받았느냐. 그러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국회의원 체험활동을 해서 윈스턴 처칠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3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3대 대통령보다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만든 사람입니다. 바로 연방정부가 권한을 더 가져갈 것이냐 주정부가 권한을 더 가져갈 것이냐 할 때 주정부로 권한을 더 줘야 된다. 소위 말해서 지방 분권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 체험활동할 때는 토마스 제퍼슨 어워드를 줍니다. 이런 전부 다 3분 스피치를 하는데 그러면 상장을 이 어워드를 소수만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0점 이상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어워드를 받아야 자긍심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샤프론 중앙회에서는 그 학생들을 이 길을 키워가지고 잘되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적합 인재 100, 일당 100 만드는 이것만 갖고도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 하나만 갖고도 대단하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디지털 봉사활동 또 이것은 바로 교과 공부를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학습, 스마트폰 검색 학습 이런 것은 교과 학습을 도와주는 거고 이런 것은 비교과 학습인데 진로 체험도 이렇게 교회락 해가지고 바리스타라든지 제과 제빵 이런 진로 체험이 아니라 4차 산업 현장 회사를 가는 겁니다. 회사를. 그래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학교에서 하고 이 방법을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 이 방법을 추가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자녀 또는 아버지와 자녀가 입단을 하는 겁니다. 샤프론 봉사단과 프론티어로. 그렇게 해서 이 정보를 샤프론 중앙회가 주는 정보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어머니가 아버지가 도와주는 건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이런 순서로 이걸 보여주고 어느 방법이 적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이 적합하다고 하는 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3번이 적합하다고 하는 분한테는 바로 이 밀림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학습 능력을 의심해 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인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중앙에서 오는 정보를 애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말이 많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가입해가지고 이 방법들을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가입할 것이냐? 또 그중에서도 핵심 프로그램 뭐냐 하면 이것이다. 10대 체험 중심 응용학습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학생들이 일당백이 되는데 특별히 또 하나 더 설명하면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하고 구글 검색창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유튜브로 4차 산업혁명 강의도 듣게 해주고, 유튜브에서 학습 방법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오픈소스라고 있습니다. github.com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샤프론 중앙회에서 전부 알려줍니다. 어머니들 교육. 이런 걸 어머니들도 알아야 인적자원 개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고 어머니들은 전달을 해주라 이거죠. 학교단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잘 되게끔 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도 어머니가 있음으로써 연결이 된다. 아이들로만 놔두면은 절대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욕심은 있으되 이런 현상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샤프론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지만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요 수준의 공부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2030년 시대에 우리 머리 좋은 아이들이 전부 머리를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요때 오히려 인공지능이 모든 일자리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은 취업도 더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학교 다닐 때 보완을 해놓으면은 2030년 시대에 고액 연봉자, 지금 돈으로 따져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1,000만 원이 나왔냐? 그렇다면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박승주 박사가 그렇게 보장을 했다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박승주 박사가 그래도 공부는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고 또 대학원은 병역특례학교인 카이스트 산업공학 석사를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었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정주영 회장님 말씀처럼 해봤어? 할 때 박승주 박사는 해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학벌도 공부도 할 만큼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 공부만 해갖고는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공부를 중심으로 하되 창체도 교과와 반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승주 박사가 그동안 해온 일, 자기가 공부해본 거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이 방법이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들은 가입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되고, 그럼 어떻게 가입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그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담이지만은 앞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샤프로로 가입하면은 인적자원 개발자로 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몇 가지 기술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학생부 분석하는 기술, 스와트 분석하는 기술을 알려주어 가지고 이 어머니가 카운셀러로도 또 자기 직업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까지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활동을 하는 분들은 원한다면은 창체활동 지도사의 응모 자격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체활동 지도사는 뭐랄까 앞으로 굉장히 고소득이 가능한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앞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 전부 다 2030년 시대에 적합한 고액 연봉자 학생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나 간에 국민연금 덜 걱정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첫 번째 방법에 보면은 연금, 생명보험이 거덜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업 기반이 붕괴가 되고 이런 일이 좀 더 적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고액 연봉자가 되니까 연금 기여금도 많아지고 보험도 가입할 때도 금액이 많아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생자를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일당백이 되면은 바로 이런 거 월드마켓에서 일하게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완전히 알게 만들고 평생 자기소개서도 쓰게 만들고 평생 직업에서도 앞서가게 만들고 이런 인재를 이런 밀림속을 뚫고 가는 학생을 이 방법으로 해서 보완해 주자. 학교에서는 이 방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방법으로 우리 교육위원님들 KCIVO 에듀 커미셔너 엑셀러레이터님들의 활동으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많이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우리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학생을 일당백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바로 이게 우리가 목적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일당백을 만들기 위한 계획.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의 성격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 바로 교육자원봉사입니다. 이 교육자원봉사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가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전문가 집단이고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자원봉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자원봉사 협의회도 만들어서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지금은 복지 분야 봉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 분야의 자원봉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발전시킬 그런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단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